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말 잘하는 사람, 굿 리스너, 굿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방송에서 말 잘하는 11가지 비법. 이것만 한다면 성공한다. 철저한 준비, 복식 호흡, 시청자와 소통, 이를 통해 최고의 스피치를 하는 비법 성격 공개.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방송과 영상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들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어린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대통령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되는 거 이미 오래전 바뀌었죠? 모든 사람의 꿈이 마치 방송 출연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병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 무대나 공개 석상 또 면접장에서 말하는 것을 겁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방송에서 말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리 있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손짓과 표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장점과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고 방송 환경을 잘 모르는 이들은 겁을 내거나 또 실제 방송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땀 흘리며 덜덜 떠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 제가 추천해서 나갔는데요. 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방송 한 2년 전에 3,000회 했으니까 지금 한 3,500회 정도 했으려나요? 생방송 출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방송에서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고 또 설득력 있게 말하냐 라면서 자신들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좋은 화법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도 해옵니다.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저도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살기 좋은 사회, 또 좋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무대나 방송 프로그램에 또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말 잘하고 스피치 잘하기 11계명, 축구선수 11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가지의 스피치 잘하기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일단 방송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공부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연구를 해야죠. 앵커와 대담하는 것인지, 앵커와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지, 또는 앵커 주변에 2명씩 모두 4사람이 또 토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탁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지, 형식에 따라 발언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형식, 내용에 대해서 사전 준비, 그리고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방송에서는 세련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세련된 언어를 쓰고 준비된 언어를 적합하게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 또 분석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전에 자신이 말할 내용을 정리한 원고나 메모를 잘 준비해서 이를 참고해서 말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페이퍼 보면서 해도 되게 시청자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셋째, 평상시 가능한 한 복식 호흡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복식 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호흡 방식인데요. 숨 쉴 때마다 배가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방송에서 안정적이고 호소력 있는 발성을 하기 위해서 또 장거리를 할 때, 이런 때 유용한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들이쉴 때 가슴과 배의 아래에 위치한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로막이 내려가고요. 내쉴 때는 가슴과 배의 아래에 위치한 가로막이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올바르게 운용이 되죠. 그래서 폐포에 아주 균등한 팽창이 일어나고
폐에서의 림프의 분비가 개선됩니다. 림프의 분비가 개선되면 아무래도 역시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죠. 또 바로 아래에 있는 간과 위, 장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마사지가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겠죠. 또한 심장의 기능과 관상동맥의 혈액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혈액의 산소 대사, 순환을 원활을 하게 합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일단 발음이 명료하고 잘 들린다는 점에서 복식 호흡은 유용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황에 적합한 논리적 표현을 언제 어디서든 순발력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칼럼, 또 신문 사설 등을 통해서 표현의 기법, 또 최근 시사 흐름을 공부해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새가 먹이를 먹는 법이죠. 다섯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 그렇게 함께 해야 발언도 아주 매너 있게 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또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이런 태도는 시청자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반감을 사게 되죠. 상대에게 공감을 나타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예의 바르고 신뢰감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시청자들이 사랑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요, 역시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훌륭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청자, 다시 말해서 훌륭한 이 말하는 사람,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잘 듣는 사람, 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발언을 주의 깊게 경청한 뒤 정확한 논점으로 적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장황하게 말하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논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길어지면 금세 지루해하고 하품을 시청자들이 내게 됩니다. 논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짧고 명료하게 말해야 상대가 실증내지 않고 듣게 됩니다. 간명하게 말함으로써 머리 나쁜 사람, 또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도 주어와 수로만 있는 아주 단문으로 쓰면 글이 읽기 좋죠. 여덟 번째, 꾸준한 글쓰기와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글과 말은 쓰고 발언할 때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좋은 글쓰기는 성공적인 스피치의 디딤돌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말 잘하는 사람, 굿 리스너, 굿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 참 말 잘했죠.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아주 큰 인물들은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사자후를 토한다는 얘기도 하죠. 아홉 번째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얘기를 자꾸 상대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논점에 맞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에게 점수를 줍니다. 열 번째는요, 역시 쉬운 표현, 듣기 편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왠지 아는 체 한다, 그런 인상을 풍기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MBC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중역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마이클 시아는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풀서비스 기업, 인터랙티비티, 또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이런 단어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언어 사용 습관입니다. 쉽게 들리고 이해돼야 내 말의 취지가 잘 전달됩니다. 현학적이거나 아는 체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우리 가슴속에 다가와야 성공하는 말하기가 됩니다. 마지막 11번째네요. 쉼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또 죄송합니다. 자꾸 공부 얘기하네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실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비유, 시나 소설에 나오는 멋진 구절, 또 세계적인 명사나 위인의 한마디, 고사성어, 적합한 속담, 경구, 이런 것들을 인용하게 되면 상대는 나에게 오, 이 사람 괜찮은데, 대단한데, 우리 군주민수란 용어 많이 쓰죠?
임금은 배고 백성이 물이다. 물이 군주가 잘못하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좋은 말하기로 시청자들을 또는 주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호응하는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감정을 흔드는 말을 해야 성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내 생각을 전달하면 또 그것도 명확한 발음, 논리로 호소하게 될 때 시청자들은 저절로 내 편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또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논점과 논리를 편안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면 성공적인 방송 출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예인 할 수 있고요. 시사평론가 할 수 있고 앵커 할 수 있습니다. 시사 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은 성공적인 방송에서의 말하기 운행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열차 운행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